네,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차는 지역사회복지 정치사회적 변화, 지역사회복지 경제과학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 과제,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역사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정치나 사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는 주변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분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또 지금까지도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치적 영향, 또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이 미쳤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분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변화입니다. 정치적 변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뭔가요? 뭐 비슷한 얘기죠. 예.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시키자, 뭐 이런 거죠. 중앙정부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일부 인정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제는 뭔가요? 지방이 스스로 지방을 운영한다. 지역을 운영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190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199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를 여전히 연결짓고 있다. 그때 시작된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주적인 방식의 주민 참여가 상당히 확장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을 과거는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권위적인 정부, 또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지금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체제로 점점 변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주민들이 뽑기 때문에 그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변화로 가고 있다. 이미 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지역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 분권 정책이라든가 지방 자치제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방 자치제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사회복지를 적용하는 지방 자치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 자립도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되 주민이 정치적으로 선출은 하되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복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지방 간의 차별이 없는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정치적 변화에서 또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특히 복지에서 이게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요. 국고보조, 그러니까 지방보조가 아니죠. 지방정부가 아니죠. 중앙정부, 국고,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중앙정부의 예산을 잘 정비해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예산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양 전과 이양 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는 분권적인 그 교부세, 다시 말해서 국가 보조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고 지방정부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권한을 이양한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과 제도의 변화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이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고, 또 기존의 중앙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복지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라 라는 얘기죠. 그에 따른 법률들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국민주생활보장법이라든가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보장법, 지역사회 중심의 이런 법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변화를 볼까요? 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이 사회적 변화에서 인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인구. 네,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나 전체 인구는 늘었는데, 뭐랄까, 우리는, 보세요. 1991년도 총 인구와 2021년도 총 인구를 보면 우리가 5천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됐는데 인구 증가율은 감소 추세가 아니고 인구 증가율은 늘었으나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늘었으나 네. 네, 네. 출생 비율은 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노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것은 전체 인구는 늘었어요. 네. 그 점이 이제 다른 점이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또 부양하는 인구가, 우리가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부양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를 부양해요? 생산성이 가능한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25세부터 60세 사이 생산하잖아요. 뭔가 경제활동 하잖아요. 그런데 생산하지 않는 인구가 있죠. 네.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부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양 인구가 점점 뭐랄까 늘어나요. 그래서 5명이 노인 인구를 1명을 부양했는데 나중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5명이 하면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을 해야 될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30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 경제 활동에 앞장서는 그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미래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 사회적 변화 중에 인구의 변화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세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핵가족화죠. 뭐 아시다시피 가족 그 상황이라든가 가족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또 거주 형태가 1인 가족으로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서 지금은 소가족, 다시 말해서 핵가족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대 가족이 감소되고, 네, 핵가족 체계가 늘어났죠. 심지어 1인 가족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가족이 변화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이런 걸 우리가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결혼,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다문화 나라잖아요. 네. 다양한 이민 정책을 써서 그 나라의 그 국민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성이 강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뭐랄까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배척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현재 나라를 유지하려면 다문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프랑스나 유럽의 나라들도 보세요. 거기도 민족성이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을 써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 봐보세요. 프랑스 축구 선수들 보면 흑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만큼 다문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배척심, 무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는 탈시설화입니다. 이 탈시설화는 뭘 얘기를 해요?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금은 재가복지, 재가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화를 좋아했어요. 시설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돌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설을 개방하고 또 시설에서 벗어나자, 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자, 뭐 재가복지 중심으로 바뀌자, 새로운 서비스로 바뀌자, 뭐 커뮤니티 케어가 등장하고 뭐 다양한 그런 서비스 시스템이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